네, 자, 대통령과 간호장교 두 사람에 대한 얘기 계속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에서 훈련 주고 연수받고 있는 한 여성 간호장교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선 진료냐? 글쎄요, 말 못한다. 미용 주사를 대통령에게 놓았느냐? 말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마약성 의약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 설명은 자, 경호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시차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일단 텍사스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순수 차장,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조 대위 하면은 그 세월호 당시에 청와대에서 머물던 간호장교가 2명이 있죠. 그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안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그 간호장교였습니다. 지금 아직 현역으로 군인 신분이고요. 지난 8월에 미국 연수를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연수 중에 있는 현역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치료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진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진료가 있었다라고 의혹이 퍼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유일하게 그 관저 내에 머물면서 대통령을 진료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보고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그 조 대위가 진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곧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직은 지금 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진 상태입니다. 예, 네. 더군다나 지금 배곡 주사,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등등에 관해서 미용 시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맞은 적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답을 회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약물들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또 김상만 원장 자신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또한 대통령에게 정맥 주사나 피해 주사를 직접 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 대위가 의료법 등을 들어서 이제 이 투여 여부에 주사 여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회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말하지 못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왜 속전하게 말을 못하느냐 이런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특파원이 지금 박정훈 특파원이 그 조 대위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했었는데요. 근데요, 신기하게 어제 국방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위가 각종 언론의 접촉에 시달리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서 조 대위가 아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얘기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국방부에서 먼저 조 대위와 우리 언론의 접촉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우리 취재 기자들이 질문을 다 종합을 해서 모아서 이제 대표로 통화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성사된 건 이제 군에서 먼저 제안한 듯한 형식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추적했고 직접 텍사스주까지 날아갔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군요. 듣겠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필이면 워싱턴 DC에 있는 특파원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준비된 답변이 된 그런 이제 인터뷰라서 이거는 국방부가 사전에 기획된 그런 언론 플레이다. 결국에는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상당히 진술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주사제 투여한 거 누가 했는지, 그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 행적을 과연 이 간호장교들은 알고 있는지, 황순수 차장 네. 어떻게 좀 정리해 둘 수 있죠? 글쎄요, 일단은 주사를 놓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조금씩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핵심으로 점점점 다가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상만 대통령 자문위가요,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신전대위입니다. 간호장교가 2명이 그렇죠. 있는데요. 2명이죠. 네. 먼저 지금은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 된 군인이죠. 신전대위가 나는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던 조 대위가 정맥 주사를 놓은 적은 있다라고 어제 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놨다라고 김상만 자문위가 얘기를 했고 주사를 놓은 사람은 그럼 조 대위가 맞는 것으로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 성분은 의료법상 또 막 못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술이. 네. 그래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 대위가 진실을 다 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그 두 가지, 네.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 지금 관저, 만난, 그날 미용 네.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간호장교가 그 대통령을 그날 진료한 적은 없다. 관저에 네. 계셨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네. 그 조대위가 증언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관저에 있었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평소에 그런 무슨 정맥 주사니 무슨 이런 대리 처방 주사를 맞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좀 맞았다는 얘기를 네. 좀 실마리를 준 것 같아요. 밝힐 수 없다 이런 말로. 그러니까 어떻든 저는 국방부가 저걸 뭐 일부러 지금 같은 시대에 이 뭐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간호장교 얘기에 좀 신뢰가 갑니다. 네. 또 지금 같은 세상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어떤 후폭풍이 던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네. 얘기했을 것 같아서는 일단은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조금 저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게 네. 들고 그다음에 대리 처방 부분은 뭐 정맥 주사니 이런 게 지금까지 뭐 대리 처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참에 이제 어제부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검하고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원래 간호장교의 소속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그 대통령이 청와대 계실 때나 밖에 나가실 때 의무실장, 중령급 군인이 그 간호장교 2명하고 항상 같이 이제 의무실장이 수행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경호실장은 모든 걸 알고 네. 있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몰랐다면은 엄청난 이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이 정말 아직도 의혹이 많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직접 불러다 놓고, 네. 그 간호장교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정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의료실에서 벌어진 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장관을 상대로 나온 질문 중에 스틸록스, 자낙스, 할시온 이처럼 약물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듣기 불편했는데요. 그 장면 역시 간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스틸록스라는 약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불면증이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낙스는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향정신성 향정신성 예. 약품입니다. 청와대에서 2013년에 스틸록스 210정, 자낙스 600정, 할시온 300정. 지금 836정이 소비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약들이 필요했을까요? 자낙스나 이런 거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836정이 소비됐다는 거는 이게 자주 복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언급된 약품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마약류로 분류가 된 그런 약품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또 부랴부랴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낙스, 할시온 뭐 이런 것들은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의 시차 적응,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수행원들의 시차 적응을 위해서 수면 유도제로 사용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몇몇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해외 순방 가고 그러면 저렇게 수면제나 저런 마약류의 처방을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본인들은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그런 적도 없고 그렇기 위해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네.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저 약은 도대체 누가 소비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또 반대 의견을 또 우리 네. 선생님 얘기도 맞지만은 사실 저 정말 아까 우리 앵커 말씀대로 굉장히 불편한 소식들인데 네. 대통령의 건강 정보라는 거는 정말 국가 기밀 2급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런 정말 듣기 불편한 얘기도 나오긴 한데 저 마약류라는 것도 좀 어떤 성분인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됐던 비아그라 이런 것도 사실 고산지대를 갈 때 또 그거를 일부러 처방받아서 먹었다는 사람들도 네.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일도양단해가지고 굉장히 의혹만 약간 또 선정성이 있는 대목이라 저런 건 좀 차분하게 좀 봐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먹을 수도 네. 있었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국정조사 때는요, 글쎄요, 이거는 의원들이 어제 조윤선 장관이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았다. 그것도 최순실 씨와 이 얘기 있었고, 검찰총장이 현금으로 만들어서 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요. 박태원 선수가 수영대회 리우 올림픽 못 나가게 막은 것 그 자체가 최유라 씨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펴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이 꺼낸 얘기인데요. 그 논리적 공방 얘기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김종 전 차관이 협박한 이유가 정유라를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 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김종 차관이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100%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에도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하시는 답변이 딱 한 가지였어요. 김기춘 실장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장관 자격도 없었고 정무수석 당시에도 일을 잘 못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국정조사에서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는 박태원 선수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운동선수니까 그렇죠. 왜 올림픽 못 나가게 막았느냐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 전 차관이 네. 박태환 선수가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 나가지 않게 되면 도쿄 올림픽도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유라 씨를 IOC 위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유승민 선수가 2016년도에 IOC 위원으로 선수위원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임기가 8년입니다. 그럼 2024년에 유승민 선수가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때에 좀 명망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이러한 스포츠 선수가 남아있을 경우에 IOC 선수위원으로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명망 있는 선수들을 다 제거하고 정유라 씨를 남겨놨다가 IOC 위원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IOC 위원 현재 그 탁구의 유승민 선수가 이제 8년간 2024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의 주장은 이 정유라 씨가 2020년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딴 뒤에 요때부터 8년간 IOC 선수위원 시키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태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요때랑 요때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예 이때 못 나가면 되잖아요. 이때는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리우 올림픽을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저기 나와서 성적이 좋을 경우에 계속 도쿄 올림픽까지 또 이어지고 또 사람들한테 명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유력한 IOC 선수위원회 후보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박영선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박영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8년 뒤까지 이제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짰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주장까지 이제 국정조사에 나왔는데 과연 어디서 이렇게 힌트를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어쨌건 지금 이제 국정조사라는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훗날 하나둘씩 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자, 황순석 차장 그리고 허문명 논설위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